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부동산 위기,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한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폐업하는 마당에,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치는 마당에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딸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요새 최근에 AI죠, 그죠?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없어져야 될 직업 중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공인중개, 중개업자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데 망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학원에 가면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눈빛도 다른단 말이죠. 그죠? 눈빛도 그냥 이글이글거리고. 왜요? 옆에 개똥이 엄마가 작년에 3억 벌했더라, 5억 벌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꼭 중개업 자격증을 따야지. 이런 눈빛이 이글이글 되거든요. 그래서 특강 같은 거 하면 거의 매어 터집니다. 앞에 그냥 자리가 없어서 방석 가지고 앉아 수업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2002년도, 2003년도 요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라는 건 일종의 큰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97년도 IMF 때요, 바닥을 찍었어요. 그때 대출 이자가 30%, 40%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IMF가 극복이 되면서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요때쯤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가 작년에 3억 벌었대더라.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 몰려오시는 거거든요. 또 제가 그때쯤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초짜 강사였던 거죠. 그때 이제 강의를 이렇게 가면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격증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중개업 하시지 뭐하러 강의하러 다니시나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강의해봤자 돈을 못 벌 건데 중개업만 아니면 3, 4억 버는데 뭐하러 강의하고 다니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말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슴 아프게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없다. 왜냐하면 요 즈음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 진입했던 시기는 이미 부동산 경기가 한뿔 꺾여가지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대는 굉장히 큰 거죠. 작년에 누가 5억 벌었더라. 그러니까 나도 최소한 2억 원 벌어야지. 이런 기대는 굉장히 큰데 어디 손님이 기다리고 있나요? 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시장이 좋다 그래서 일거리가 생기나요? 경험이 있어야죠. 더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잘하시던 경험이 많은 중개업자들도 힘든 시기가 됐으니까 새로 시장에 진입한 분들은 전혀 돈을 못 버시고요. 실제로 크게 빚을 지고 시장에서 멀어지신 분들도 제가 주위에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요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이때 돈을 버신 분들이 누구냐? 요 IMF 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IMF 때는 어떤 지금보다 더 뭐 그냥 부정적인 시각인 거죠. 이미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 산 사람이 죄인이고 막 이자가 대출 이자가 30% 20%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아주 부정적 시각이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고되거나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울며 겨자 맞기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분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다행히 어떻게 해요? 시장이 회복하고 있었고 요 시기에 경험을 쌓으시다가 2000년대 초반대에 들어가지고 뭐죠? 많은 수익을 챙기게 된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말하면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따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을 때 따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너 학원 왜 가니? 너 그거 인터넷 뭐하러드니? 그거 따봐야 별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옛날에 마늘밥 파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해는 마늘값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마늘을 수입한다고 그러고 한 해는 마늘값이 폭락해서 현지에서 마늘을 갈아엎는다 그러고 요새 배추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남들과 거꾸로 생각하면 떼돈 버는 거거든요. 남들이 막 마늘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마늘값이 폭락하겠구나. 난 안 심으면 되는 거죠. 남들이 마늘을 막 갈아엎고 있어요. 죽어도 다시는 마늘 안 심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내년에는 마늘이 뭐죠? 수확이 작겠구나. 그때 마늘을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자라는 거,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면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약간의 뭐죠? 역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 마늘 심을 때 나는 마늘 안 심고요. 남들 마늘 갈아엎을 때 옆에서 마늘을 심어야 뭘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이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돈을 번대더라. 이때 나도 중개사 자격증 따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이미 늦으신 거예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을 때 자격증을 따셔서 미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뭐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시기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거래가 많지 않는 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개업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돼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동안 수년 동안 굉장히 거래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또 이유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고 거래량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이게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억눌려 있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뻥 터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폭락이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든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든 어차피 거래량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래가 활발해지면 중개업자는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될 가장 조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느냐 망설여지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공부하시면서 힘들고 그래서 포기할까 고민하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져서 자격증을 먼저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미래에 중개업자 없어질 거라고요? 에이 개코나.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은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67년생이고 53세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2019년 지금쯤 되면요 막 우리가 우주여행하고 다녀야 되고요 전문가가 예측한 거잖아요. 뭐죠? 그 우주에는 뭐죠? 우주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야 되고요. 바다에는 뭐죠? 해저 도시가 건설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여러분들 아톰 생일 지난 거 아세요?
우주소녀 아톰. 우주소녀 아톰이요. 그 막 이렇게 막 로봇가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그 만화영화 그 아톰의 생일이 지났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현재가 그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몇 분야 뭐 인터넷이다, 뭐 아니면 휴대폰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과거 우리 어렸을 때 말하는 거 보면 자동차가 뭐예요? 바퀴도 없이 날아다녔잖아요. 그런 자동차 지금 있습니까?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문가가 하는 예측을 제가 봤을 때 결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중개업자가 없어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태로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변형될지언정 이 중개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단언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딸 가치가 있는 자격증인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2002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1987년도에 시작됐거든요. 87년도 1회 2회 때는요. 운전면허 보는 수준이었어요. 운전면허 보듯이 책 보고 이렇게 한번 가가지고 대부분 합격하는 1회 때는 특히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2002년도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니까 어려워 못 살겠대요. 미치겠대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또 엽기적인 건 뭐냐면 지금 2019년대 2002년도의 기출문제 보면요. 아이고 쉬워요. 무슨 말입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꾸준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딸만한 자격증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 몇 년 후에 개나 소나 그냥 탁 따는 자격증으로 바뀌면요. 그 자격증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워질 거거든요. 2002년도보다요. 2019년이 지금 훨씬 어렵고요. 2019년보다 2025년도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그만큼 가치 있는 자격증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따면 뭐예요? 개똥이 엄마는 안 쓰시던데. 안 쓰는 분한테는 의미 없는 자격증이고요. 어차피 시장에 있는 자격증이 몇 개인가가 중요한 건데 어차피 그 시장에 있는 자격증이 몇 개냐 또는 그런 것들은 경기 또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지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시험은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향후 한 7, 8년만 지나더라도 이제는 머리가 빼릿빼릿 돌아가는 20대 청년들 외에는 딸 수가 없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꼭 따실 필요가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망설이신 분 꼭 따시고요.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내년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더라도 참고 꼭 올해 안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